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영주시 4H 연합회에서 회장을 맡고 있는 장태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주시 4H 회원 정도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주시 4H 회원 장도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영지사이치 회원이고요. 영지에서 농사 짓고 있는 농민 김규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14년 정도 됐거든요. 14년.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한 청년 농업인이란 그런 기준도 없었고 지원도 많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지원이 많고 또 청년 농업인의 집중적인 지원이 많긴 하는데 제가 내려왔을 때는 농산물 가격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농사 지으러 내려오라라고 하는 권유가 많았을 때고 지금은 내려온다고 할 때 조금 주저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농산물 가격이 안 좋다 보니까 내려와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을지가 의문이 되니까. 그런데 지원 정책들 중에 그 창농 준비하는 사람들, 농지원부가 없는 그런 친구들에게 뭐 1년에 1,000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그런 생계 지원비를 해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저 되게 좋다고 보는데 나이가 어리게 시작하는 청년 농업인들이 대부분 힘든데 상대적 바탕감을 떠나서 사실은 이제 농업을 그만두고 떠나야 되나 하는 고민이 되는 시기가 왔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너무 없다 보니까 기존 청년 농업인들이 조금 많이 힘들어 하는데 그게 지금 좀 아쉽고 뭐 지금 신규 농업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들은 매우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혜택은 되게 요즘 계속 어떻게든 뭐 만들어 보고 좀 주려고 하는 게 보이기는 한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에 농사를 짓던 경영체 등록이 3년이 이상이 지난 젊은 농부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보다 더 힘들게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여기 딱 그 한 5년 이내에 이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내가 농사를 계속 지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나가서 그냥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어 다시 직업을 구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가장 많이 할 때거든요. 신규 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회원들은 신규 청년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이제 관행농을 하시는 우리 아버지 세대분들하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순간인데 그 경쟁을 했을 때 아무래도 점수표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 점수표를 보면 농사 경력이라든가 규모나 농사를 짓고 있는 그 기간 이런 게 실질적으로 청년 농업인들이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90% 이상이 신청자가 미달되지 않는 이상은 청년 농업인이 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고 그러면 난 다시 영주를 이탈해서 또 돈을 벌러 나가야겠다 이런 이제 좀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는 거죠. 요 조금 덧붙이자면 그 일반 지원 정책이라고 농기계 사업이나 좋은 창고 같은 그런 기반 시설 사업들 할 때 전체 농민들과 같이 똑같이 신청할 때는 청년 농업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나이가 어린 영농민들이 짧은 사람들은 영농 경력 점수에서 일단 까이고요. 그 다음에 신청할 때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을 먼저 줘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받아야지 그 다음에 또 못 받으니까. 그래서 좀 미리 밀어주는 게 있더라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 사실 반박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것 또한 또 맞는 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세농이긴 한데 그 처음에 집에 내려왔을 때 상황이 되게 안 좋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집에 그렇게 큰 땅이 있는 저희도 그 대농을 하는 부모님이 아니시고 집에 1년 벌어서 1년 먹고 사시는 그런 소농이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내려왔을 때 두 분이서 1년을 농사 지어서 드셨는데 그게 저까지 내려오니까 그게 생활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는 다른 일까지 하면서 이중으로 일을 했어요. 농사 외에 다른 데서 일을 해서 그 돈을 다시 농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처음에 한 3년 정도를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데서 수익이 생겨야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생활이 가능해서 그렇게 하고 또 대출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해서 땅을 살 수 있는 자금 자체는 없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 땅을 무조건 임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임차를 할 수 있는 땅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임차를 해서
6년 동안 지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복숭아 과수를 하고 있어요. 과수 같은 경우는 4년에서 5년 정도가 돼야 이제 수익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기간 전까지, 그러니까 4년 차 때까지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정책 같은 게 보면 사실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거는 약간 진짜 그냥 말 그대로 보여주기식인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지원 사업을 받으려 그러면 일단은 뭐 서류도 통과돼야 되고 거기에 가서 뭐 발표도 하고 이렇게 이제 당선이 돼야 되는데 그쪽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 보면 보통 그냥 겉만 번지르해 보이는 막 그런 사업들이 많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세농들이나 청년 농업인들이 가장 필요한 거는 사업 기반인데, 그 예를 들어 뭐 창고라든지 이런 건데 그런 거는 이제는 너무 많다고 안 해주세요. 거의 대부분 다 잘려요. 그런 거는. 저 사실 이번에 2억짜리 사업이 됐거든요. 근데 입찰을 넣으려고 이제 설계를 넣고 금액을 산출을 해보니까 자부담이 30%가 아니라 자부담이 70%로 반대로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너무 금액이 이제 천정부지로 사업을 그래서 포기한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거를 입찰을 넘어가게 되면 그거에 반도 되지 않는 크기의 건물을 밖에 못 지으니까. 너무 이게 지원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터무니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이 친구랑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또 알아봤거든요. 왜 입찰을 하는데 가격이 올라가냐? 사실 입찰을 하면 가격이 다운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상하다.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는데 시작이 건축물 설계사무소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설계사무소에 시작을 하면 일반이 계약할 때는 설계만 해주고 그거는 건축하는 사람이랑 계약을 해서 단가를 정하면 되는 건데 입찰을 들어가는 거는 단가를 설계사에 책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국가 단가를 책정하는 게 일반 시중가랑 국가 단가랑 최소 1.5배에서 1.7배까지 가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입찰할 때는 최저 단가를 입찰하는 게 아니고 88%의 가격에 가장 근접한 입찰가랑 하다 보니까 이게 상황이 안 맞는 거죠. 이 금액적인 부분을 좀 보완해 준 다음에 입찰을 해야 되는데 국가 가격으로 해서 보통 2.7배가 올라간대요. 1.7배가 올라간 상태에서 88% 가격이 근접하게 되니까 최소 1.5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금액이. 뭐 설계비랑 감리비 같은 경우에도 국가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가격이 좀 더 올라가요. 얘네들이 또 뭐 자기들이 또 하는 게 더 많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2배 정도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뭐 80%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는 내 자부담이 70% 이상이 올라가 버리는. 누굴 위한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아는 분이 이제 문경 쪽에 있는데 이제 10억짜리 사업이 이제 당첨이 돼서 시행하려고 하다가 너무 이제 그게 안 되니까 포기를 하셨어요. 그 돈을 지원 받아서 짓느니 그냥 내 돈 들여 짓는 게 훨씬 더 낫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으니까 아예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원이 50% 이하인 거는 입찰을 넣지 않아도 돼요. 수의 계약을 해도 돼요. 50%가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입찰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청년 농업인 사업 대부분 50% 이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기에 뭐 그 정도는 감수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총 사업비가 실제 총 사업비 100이라고 치면 80% 사업에 50, 60은 들어가고 거기에 부지 선정할 때도 요즘에 또 저당권이나 대출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걸 또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원 정책이긴 한데 농가에 부담을 주는, 그러니까 하면 좋지만 하고도 고민되는 그런 지원들이 좀 많죠. 저도 사실 제가 된 사업이 8명 뽑는데 제가 처음엔 안 됐었거든요. 근데 한 분이 포기하셨다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포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금액적인 문제 때문에 포기하신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내려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갓 내려온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요. 저도 이세농이라서 저희 같은 경우에 큰 혜택을 받고 이제 지원을 받지만 주위에서 저보다 조금 더 전에 한 5년 전이나 그때 내려온 분들은 다들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영주만 할 수 있는 게 따로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주에서 뭐 이제 소백 드림타워 저기 기농 기촌 그런 센터라든지 아니면은 경북 전문대학교에서는 농산물 가공 과정이라든지 동양대에서 하는 뭐 헬스파밍 같은 거를 따로 영주시에서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도랑은 상관없이. 맞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정말 잘 이루어지고 농민들을 위한 건데 그런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을 영주시만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조금 더 영주시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럼 사실 이세롱들이라고 해서 다 안정적인 거 한 게 아니고 사실 이세롱들 대부분이 아버지의 빚과 본인 빚까지 합쳐서 빚을 쌓아가면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단계라 사실 그 어려움을 어느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나 지금 뭐 그래 잘 살고 있어라고 하지 나 지금 빚이 얼마고 있고 얼마 있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 겉으로 보이는 게 네, 다 보이는 게 많이 되죠. 생각하시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즘은 어차피 SNS 시대고 네. 그런 유명 뭐 유튜버를 섭외를 하든지 해서 그냥 차라리 나오는 예산으로 그런 쪽으로 좀 편성을 해서 영주를 홍보를 해주는 게 차라리 낫지. 그러면서 거기에 조금씩은 묻어갈 수 있는데 그냥 그런 쪽은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네이버 스토어 네. 스마트 스마트팜. 스토어에 이제 올린다고 하면 이거를 내가 상단으로 끌어올리기까지 엄청난 거기 시간을 다 투자할 수가 없거든요. 농사도 짓고 그것도 하고 몸이 두 개도 아닌데. 근데 차라리 그런 홍보 한 번이면은 요즘에 같은 시대는 이제 홍보로 해서 이제 사갔던 사람 재구매가 일어나고 그래서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농업인 혼자 짓고 이제 어떻게 이제 팔아야 되나? 보통 대부분 공판장 갖다 주거든요. 그러면은 뭐 택배 거래하는 거에 비해서 금액이 뭐 60에서 70%밖에 안 되거든요. 청년 농업인을 한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걱정하시는 게 결혼 문제죠. 그래서 가장 문제가 결혼이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자기가 짓는 농사 작물이 끝났을 때 그 농한기에 일자리 같은 부분에 대한 정책을 조금 신경 써주면은 일자리를 뭐 알바 형식이나 힘든 막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영주시에서 조금 이거를 신경 써줘서 청년 농업인들에 대해서 이런 일자리를 좀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제공해 주고 결혼 정책 같은 경우에는 청년 농업인 한해서 경영체 등록증이나 이런 게 있다면 지원금을 조금 더 늘려준다든지 어떠한 자녀들에 대한 혜택을 조금 더 준다든지 지금 뭐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결혼 정책이라든지 뭐 출산 이런 것 때문에 정책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청년 농업인에도 조금 적용을 해줬으면은 저희 지금 청년 농업인들한테 많이 내려오는 사업들이 대부분이 스타성 청년을 좀 발굴하는 데 주목적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스타성 청년 농부를 배출을 하면 그 하나의 홍보 효과로 해서 도시나 이런 곳에서 우리 이런 청년 농부도 있다 약간 화제성으로 해갖고 그 청년 농부들을 이제 마케팅으로 활용해서 이제 뭐 귀농이나 귀촌을 하는 사람들을 유입을 시키고 싶어하는 약간 그런 걸로 제가 인식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정말 일부 소수의 정말 보여주기식이라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정말 그 외에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 농부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저 사람 하나 보고 분명히 혹해서 올 수도 있어요. 도시에서 부품 꿈안고 내려왔는데 막상 정말 내려왔을 때 제일 막막한 게 뭐냐면 기반이 제일 막막해. 신규 농업인보다 이세 농업들이 조금 편한 게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갖추어 놓은 기계라던가 예를 들어 창고가 있으면 창고 혹은 시설 혹은 장비 혹은 땅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기반이 정말 무시를 못하는 거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진짜 맨몸으로 뛰어내려와서 일하다가 내려와서 돈 3천만 원 5천만 원 뭐 벌어서 내려왔다고 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기계 하나 사면 그 돈 다 씁니다. 솔직히 말해서 땅은 생각도 못해요. 10억 들고 와도 금방 날아가요. 그럼요. 그 스타성 농부가 얼마만큼의 귀농 귀촌의 효과를 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는 저는 정착을 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려왔지만 전부 실패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스타성 청년 농부를 만들기보다는 조금 더 청년 농부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이 사람들이 정착을 해서 본인들이 정착이 되면요 결혼 생활, 결혼이나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릴 수가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기반이 안정이 되고 정착이 돼서 내가 주변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여유가 생길 때 결혼도 가능하고 그리고 그 외에 혹은 내가 지금 수익이 이 정도 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다른 방향을 생각을 한번 해볼까? 그럼 가공을 한다거나 6차 산업을 한다거나 혹은 체험 농장을 한다거나 본인 스스로가 발전하기 위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안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생기지가 않아요. 예.
농업인이 농업을 할 수 있게 해줘라. 유통, 가공에 자꾸 매진하게 하지 말고. 근데 물론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바뀐 생각인데 지역에서 시나 도에서 지역 농업인들이 중에 꿈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통과 가공을 지원해 주는 건 정말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왜냐 그런 사람들이 어쨌든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긴 한데 그거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해주고 일반 농민들에게 특히 청년 농민들에게 아이디어를 지금 거의 짜내고 있거든요. 마른 오징어에 물 짜내듯이 정말 짜내고 있는데 그게 나올 게 없으니까 그 아이디어 사업에 창고랑 뭐 장비 사는 거 냈다가 항상 욕을 먹고 있어요. 저도 뭐 얼마 전에 이제 뭐 발표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지금 농민들이 청년 농민들이 내는 사업이 신선한가 신선하지 않은가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농업은 1차 산업이다. 1차 산업처럼 큰 강을 변화시키는 건데 농민이 한 사람이 작은 존재가 그 큰 강에다가 얼마나 때려부어야 변화가 있겠냐는 거죠. 근데 그 농민들에게 이 큰 강을 변화시킬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오라고 하니 그 아이디어가 생겨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농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빚 많고 농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라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창고랑 기반 시설을 조금 지원해줘라. 근데 지금은 빚 있고 대출 있는 땅에는 창고 못 짓게 하고 원론적이야. 자, 농업 짓기 위해 너네 뭐 필요해? 땅과 기계 필요합니다. 오케이, 알았어. 근데 네가 땅 지금 없지? 네, 돈도 없지? 오케이. 그러면 그거 지원해 줄 테니까 뭐든 시가 담보를 잡든 뭘 잡든 그거는 행정적으로 알아서 하고 그거를 아쉬운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자, 너네 젊은 피 들어왔으니까 자, 아이디어 내봐. 없는데요. 잠자지 말고 해봐. 자, 초코파이를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그 교육을 제가 5년 동안 들었습니다. 창의력 교육이라고. 제가 진짜 던지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우리에게 창의성을 자꾸 강요하지 말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이거니 그리고 우리가 갖고 온 창의성이 이거니 시랑 도랑 국가도 조금 창의적으로 기존에 해왔던 거에서 안 된다 말하지 말고 사실 그런 말 하거든요. 뭐 땅 지원해주고 건물 지원했더니 그거 팔고 도망가다 그랬는데 그거 팔고 그러니까 의지가 있는 사람이 도망가고 팔고 도망갈 정도면 뭔가 문제가 있겠지라 한 번 더 고민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팔고 도망가지 못하게 좀 더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으로 행정을 만들어 봐라. 반문하고 싶은 게 사실 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청년 농업인이 아니라 농업인을 위한 정책이라고 따지면 기본을 좀 충실해서 지원해 주자. 이게 전 진짜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지금 제 문경으로 예를 들면 문경은 이제 사과 품종 중에 가몽이라는 품종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주 생산지가 됐어요. 지금 이미지가 가몽하면 문경이 됐거든요. 사실 영주가 사과 생산량은 전국 1등이거든요. 13%가 되는데 사실 뭐가 특출난 게 없어요. 사실 영주 문경처럼 이제 뭐 요즘 들어 그 미니 사과 그 가을 스타라든지 그런 거를 좀 지원 사업이라든가 걸 좀 대폭 지원하던가 이렇게 해서 좀 이제 특색적인 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한우가 사실 지금 살아남은 이유 가격이 비싼 이유가 고급화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뭐 고급화를 한다든지 차라리 농기계 박람회 같은데 저희 농업인들 많이 가거든요. 근데 가는데 거기 농기계 박람회 오신 분들이 보니까 강원도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의외로 강원도에서 무슨 저런 우리 과수 농사 짓는 저런 기계를 많이 보지 하면서 물어봤어요. 제가 물어봤더니만 뭐 기계 뭐 보시나 봐요 하니까 하시는 말이 뭐 기계가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거긴 뭐 지원을 많이 해주시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격 상관없이 어떤 기계든 선택하면 50%까지 지원을 해주더라. 도에서 그게 지원사 내려온대요.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그때 한창 이제 뭐 사과를 좀 이제 많이 심으라고 이제 권장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저 도에서 절반 50% 지원해준대요. 그러니까 싼 거를 안 봐요. 왜냐? 2천만 원짜리 1천만 원 받고 지원사가 받을 바에는 한 8천만 원짜리를 지원해서 4천만 원 지원 받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작은 거 안 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 입장에서는 되게 부럽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타 지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것만 봐도 벌써 타 이제 도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이런 국가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영주에서는 그거를 그냥 빤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뺏길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청년 농업인에게 필요한 정책이라고 하면 사실 농민이잖아요. 토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농지은행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사실 제 역할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기존의 농업인들, 기성 농업인들이, 연세 많은 농업인들이 농지은행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좀 신뢰를 구축하고 도지로 나오는 많은 농지들을 좀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취합하러 다니고, 왜냐하면 다들 이장님이나 지역에 뭐 땅 소개하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농지은행이나 뭐 면단이나 이런 지자체에서 좀 적극적으로 농지에 대한 정보를 좀 취합해서 임대가 가능한 토지에 대한 정보를 좀 적극적으로 정보를 취합해서 공유해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용주시는 사실 농기계 임대 사업이 저는 정말 잘 지역에 우수하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활용도도 많이 되고 농기계 임대가 엄청 많이 잘 되고 있고 관리도 잘 되고 있고.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소형 농기계들은 농가에서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농기계들이에요. 임대를 할 수 없어요. 왜? 그 시기가 쓰는 시기가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 다 한꺼번에 빌리니까 빌릴 수가 없고요. 또 문제는 각자 쓰는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그 기계를 다시 세팅하는 데만 해도 반나절 이상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계들은 조금 지양하고 대형 농기 트랙터나 아니면 뭐 비닐 피복기처럼 이런 약간 트랙터에 부착해서 쓰는 기계들이나 아니면 트랙터 같은 그런 대형 기계들을 조금 더 많이 구비해서 뭐 반나절에서 하루 쓰든 비용은 아무래도 좀 더 들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이 직접 농기계를 직접 운행하면서 나중에 내가 살 때를 대비해서 연습도 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용법을 좀 익히고 내가 필요한 시기에 내가 필요한 작업을 내가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지원이 좀 더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조금 쉽게 살 수 있는 농기계나 이런 농기계들은 아까 뭐 50% 지원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저는 정액제 지원. 만약에 SS기다 하면은 뭐 2천만 원 지원. 그다음 SS기의 이런 형태는 또 뭐 3천만 원 지원. 그 다음에 관리기는 200만 원. 왜 정액제 지원이냐고 얘기하냐면 이게 얼마 전까지 다 퍼센트 지원하다 보니까 농기계 업체에서 가격을 일일로 쫙 같이 올리는 거예요. 올립니다. 네. 그래서 이게 농기계 가격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그 정액제로 바뀌어버리니까 지금 가수 농기계는 거의 500만 원 지원 한정되어 있거든요. 네. 실제 가격은 뭐 6천만 원, 7천만 원이에요. 가서 물어보면 4천만 원, 3천만 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가격이 뚝 떨어졌어요. 지금은 500만 원 지원받고 3천만 원 안 되게 살 수 있는 실정이네.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하는 게 기계 구매는 품종을 정해놓고 마력수를 정해놓고 정찰제를 해줘라. 그리고 청년 농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력이 좋잖아요. 기존 농업인들은 가까운 사겠지만 우리는 막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청년 농업인들에게 정찰제로 지원해주면서 기반을 딸 수 있게 도와주면 좋지 않을까. 네, 저는 새로 내려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교육적인 부분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교육이 조금 다 같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내려와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아직 저는 기초가 안 돼 있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은 다 알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같이 들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해요. 교육적인 부분에서 강사님이랑 뭐 교수님이 교육을 하는 것도 괜찮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있는 사람이 교육을 해주면 더욱더 잘 된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튜브 교육을 한다 해도 뭐 어떤 강사님이 와서 저희가 잘 모르시는 분이 와서 뭐 이렇게만 하면 돼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농업인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잘 되고 뭐 구독자가 높은 농업인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와서 자기가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생생한 현장감 있는 그러면은 좀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걸 들을 수 있는데 매번 이제 교수님이나 강사님들이 오시면은 그분들은 딱 틀에 박힌 것만 얘기를 해주시고 강의 인원이 없더라도 그냥 꾸준히 개설되는 그 이론 교육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누가 듣겠어라는 생각 때문에 하는데 청년 농업인들 사실 그런 게 듣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수강생이 없더라도 한 명이 있더라도 그냥 그 강의는 좀 꾸준히 만약에 5명 이하면 뭐 영상 강의를 해주고 5명 이상이면 강사 모집해서 해주는 약간 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열린 마음으로 열어줬으면 나이 드신 분들이야 당장 해가지고 돈 벌고 하고 싶겠지만 우리는 이거 자체를 알고 싶은데 파가 어떻게 고 인삼이 어떻게 고 한우가 어떻게 크는지에 대한 기본 원리를 알고 싶은데 자, 긁은 필요 없고 요때 자르고 요때 물 주고 요때 약 치면 잘 크는 거야. 왜요? 왜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돼. 왜? 그분의 방식인 거죠. 그렇죠. 왜라고 2번 물어보면 쫓겨나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시골이나 뭐 주변에 농사 짓는 분들 보면은 농사를 매년 지어도 매년 1학년이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지어도 이거를 왜 이렇게 되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리고 모든 이런 시스템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야 청년 농업인들이 만약에 공부를 해서 그럼 내가 원래 요거를 조금 더 바꿔보면은 사과가 자라는 게 다를까라는 걸 해서 적고 이런 게 필요한데 저희가 배우는 거는 부모님들이 그냥 이거는 이때는 이거 하고 이때는 이거 하고 이때는 이거 하는데 올해 뭘 조금 더 쳤는데 조금 더 자랐네. 근데 내년에 똑같이 그걸 친다고 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농어촌 지역에 사실 마을 해관을 위주로 집들이 좀 분포되어 있거든요. 사실 마을 해관이라는 게 그 주거지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 이제 있는데 그 마을 해관에 가는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지금 농어촌은 다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거나 아니면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데 그분들이 다 도로로 다니세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왜? 도로가 아닌 옆에 길은 흙길에 불뚝불뚝하니까 너무 힘드신 거예요. 수로거나. 네, 그 도로 다니는 것도 힘드신데 그 흙바닥 비탈길 다니시 너무 힘들. 당연히 도로를 오시는데 우리 같은 진짜 바쁘게 움직이는 농업인들 같이 운전하다 보면 못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큰 사고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건데 다행히 농어촌 도로의 교통량이 적다 보니까 사고가 적은 거지. 그렇죠. 이제는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다 하기 힘들더라도 마을 해관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 주거지까지 갈 수 있는 도로 옆에 일반 인도가 아니라 반듯한 그러니까 매끄러운 그런 그 인도를 만들어서 조금 더 넓게 왜 그 전동 휠체어가 다니셔야 되니까 아, 그치. 그거를 좀 할 수 있게끔 시내 도로 보도블록 뒤집지 말고 그거 좀 지원해 줬으면 이거는 영주시를 떠나서 국가적으로 좀 바라는 건데 재배량에 따라 재배 환경에 재배 작황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게 있잖아요. 작황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재배량에 의해서 이렇게까지 전국적으로 많이 할 줄 몰라서 농사를 지어서 망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특히나 생강 같은 경우에 영주에 들어오지 몇 년 안 됐습니다. 근데 그 기복을 영주에서 3번에 겪었어요. 뚝 떨어지는 거. 그런데도 영주 농민들이 포기했다 다시 하려니까 할 게 없어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농작물 재배에 대한 기본 정보, 그러니까 생강이 어느 정도 면적에 재배될 것 같다라는 그런 정보들을 조금 더 공개적으로 오픈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러니까 작목들이. 사과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강원도가 엄청 많이 늘어난다고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전라도 쪽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강원도에 없던 가수원이 많이 늘어난 거지 면적으로 따지면 전라도 쪽에 강원도에 뭐 3배, 4배 이상 면적이 늘어나고 있대요. 그런 정보들을 조금 더 농민들이 찾아서 하지 않더라도 조금 오픈되게 공개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는 너들이 알아 찾아봐라가 아니라 뭐 좀 적극적으로 시나 국가에서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보를 필요 정보는 정보 동의를 한 농민들, 영주시 농민들이나 뭐 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나는 이런 정보를 받겠습니다라고 해서 정보 동의한 사람에 한해서 아, 네. 문자. 문자로 날려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찾아보지 않아.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연세분들 많잖아요. 지금 안내 문자처럼. 네, 그런 분들은 언제 그 스마트폰도 안 쓰세요. 사실은 카톡도 안 하세요. 그런 분들에게 그냥 문자로 날려주면 올해는 생강 재배 면적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주의 바랍니다. 아니면 올해는 고추 재배량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올해는 고추 재배량이 작년보다 좀 감소하였습니다라는 그런 농산물관리원에서 네. 매년 그거 품목을 신청하잖아요.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좀 알려주면 그런 단순한 정보 공유로만 이래도 작목이 퍼지면서 농가 수익이 증대되면 국가도 도움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영주 농산물에 대해서 영주 농산물이 이제 사과 같은 경우도 생산량 1등이고 제가 요즘 뭐 생강도 엄청난 규모가 재배되고 정말 많은 작물들이 재배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작물들이 지금 영주 농산물로 판매가 안 되고 사과 같은 경우에 안동 공판장으로 다 내려가서 안동 사과로 판매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영주에서는 여기 유통센터가 많지만 거기랑 안동 공판장이랑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이제 영주 브랜드 하면 영주 사과 아니면 영주 인삼, 영주 생강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품질 좋은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생각할 때 그런 영주만의 브랜드를 갖는데 조금 더 노력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브랜드라는 게 기존에는 아마 영주에 엄청나게 많은 브랜드가 있었어요. 사과만 해도 제가 알기로 수십 가지가 있었던 걸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장옥현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브랜드 통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영주에 왜 브랜드 가치가 낮냐 이렇게 했을 때 그 생각하셨던 게 우리가 너무 다 각자 각계격파를 논다. 그래서 한 번에 모아서 우리의 양을 하면 전국 1등이니까 이걸 한번 양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걸로 해서 통합 브랜드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의 취지는 좋았으나 문제는 정말 농사 잘 짓는 1%도 영주 사과고요. 정말 농사 못 짓는 99% 100% 밑에 있는 분도 영주 사과예요. 제가 이제 도시에 있는 사람 소비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이 친구가 영주에 1% 농사 짓는 친구고 이 친구가 99% 진짜 완전 바닥에서 농사 짓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우연찮게 영주 사과를 사 먹었는데 이 친구가 그걸 사 먹었어요. 그러면 와 영주 사과 진짜 품질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전부 통합 브랜드가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브랜드가 이게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사람들이 이제 사과하면 청송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청송에서 사과가 원래 유명한 게 아니었어요. 청송에서는 청송에서 군에서 청송의 상위 10% 15% 정도 되는 프리미엄급 사과를 가지고 홍보를 했어요. 그 홍보를 해가지고 청송의 지금 브랜드 이미지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영주는 한 방에 몰아서 만들기는 해놨는데 정작 차등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브랜드가 가치가 영주는 그냥 이 수준이에요. 생산량은 1등일지언정 전국에 있을 때 영주의 사과 브랜드 평판으로 따지면 한 5등 정도 할까요? 그 정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정도인데 실제로 영주에서 좋은 사과가 정말 많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영주에 좋은 사과가 정말 많고 그리고 농산물들이 정말 많아요. 타 시군에 제가 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농산물을 알리기 위해서는 통합도 좋지만 그 통합을 단계를 넘어서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1단, 2단, 3단의 명품화 작업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차등 지급도 분명히 필요하고 저는 그게 일단 되게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번만 끼워줄게. 네. 미안한데. 네. 좀 다른 얘기라서 지금 두 명이 한 거랑 저는 좀 다른 얘기인데 약간 반론일 수도 있거든요. 네네. 저는 그 명품화 브랜드 대한민국이 좁은 땅덩어리에 도대체 몇 개의 명품 브랜드를 만들 거냐는 걸 고민해 보면 네. 결국에 그 명품 브랜드를 인지하는 건 누구냐? 소비자예요. 네. 소비자가 그 명품 브랜드를 인지하는 이유는 많이 접할 수 있고 많이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농업축산업은 농민이 키우고 축산업자가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니까 키우는 사람이 얼마나 역량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죠. 결과적으로 지역 특색이 크게 의미가 있나? 그 지역 브랜드에 연연하지 말고 나는 지역 내에 그 상품을 팔 수 있는 공간을 언제든 누구든 전국에서 와서 영주를 지나치거나 들릴 때 갈 수 있는 그 판매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항시 열려있는, 손님이 있든 없든 항시 열려있는, 그 마이너스를 감수하더라도 열 수 있는 선비 숨결, 뭐 힐링 영주 이런 브랜드 만드는데 투자하지 말고 그 투자 조금 몇 년 사왔다가 판매장 만드는 게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아닐까. 사실 저는 옆에 주변 농민들이나 이런 농민들이 자 영주시 홍보 못해 정말 못해요. 고급화 전략이면 고급화된 상품만 판매되고 나머지는 다 죽어요. 그럼 고급화된 상품의 기준은 뭐냐? 대부분 당도 때깔이에요. 근데 사실 그 맛은 사람마다 기호에 따라 다 다른 거라서 뭐가 맛있다고 다 넘길 수 없고 겉보기 모양은 정말 농민들은 알잖아요. 의미 없다라는 거. 그거에 너무 연연하다 보니까 선별이 또 까다로워져서 결과적으로 농민들만 죽어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 선별 기준이 너무 디테일하게 세분화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농민만 죽잖아요. 근데 그걸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고급화 전략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고급화 전략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두 친구의 의견에 반대적인 의미라서 내가 끼어든 거예요. 아, 충분히 공감해요. 공감은 그 다음 얘기예요. 네. 제가 생각해 본 게 관광객들은 영주 아닌 다른 데서 오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거를 지금 부석사나 어디 뭐 이런 데 가면은 막 그냥 다들 그냥 개인으로 나오셔서 막 얹어놓고 파시잖아요. 그런 모습보다는 뭐 청년 농업인들 중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받아서 서울에 이제 해안에는 마르시에라는 장터 같은 걸 열더라고요. 그래서 농산물 해서 예쁘게 프리마켓처럼 다 간판 해가지고 입간판 예쁘게 세우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들이 있던데 그런 형태로 지원 같은 걸 받아서 뭐 유명한 관광지 부석사라든지 아니면 소수원 아니면 뭐 그렇죠. 부산마을이라든지 이런 데서 진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지원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괜찮아요. 좋겠어요. 현지 판매. 네.
현지 판매인데 그거를 약간 장터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관광지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간에 주말이나 휴가철에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날짜를 잡아서 뭐 한 달에 뭐 주말에는 뭐 이렇게 젊은 청년 농부들의 아이디어 좋은 사람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거기에 입간판 세우고 부스를 만들어 줘가지고 외국 우리 행사 같은 거 하면 막 천막 여러 개 막 세워놓고 막 부스에서 팔잖아요. 그런 것처럼 청년 농부들이든 아니면 혹은 또 정말 괜찮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무슨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영주시에 얘기를 하고 거기에 등록을 해가지고 같이 판매를 할 수 있고 홍보를 자연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관광지도 좋고. 그냥 이거는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네. 사실 우리나라 뭐 유통 구조가 되게 복잡하다. 그러니 절대 바꿀 수 없다. 네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런 시도조차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국가적으로나 시적으로나. 중간 과정. 예, 중간 과정이 너무 없어서 예, 예. 어떤 직거래 형식으로. 예, 그런 뭐 영주 장터가 있긴 있지만은 사실 저도 모르고 있었고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영주 농산물 어디서 산다. 뭐 우리 지역으로 국한된 것만은 아니지만은 그런 농산물을 살 수 있는 이제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조금 우리 보고 아이디어 내라고 하지 말고 당신들이 좀 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 농업인들 혹은 귀농하신 분들 내려오면 뭘 해야 할까요? 약간 그런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이분들이 정보 소통하고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은 어디에 있는가? 그렇다고 저희가 어른들 60대, 70대 계신 어른들인데 가서 게이트볼 같이 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전에 제가 타 시군에서는 뭐 젊은 청년 농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코로나 예전인데 뭐 어떤 컴퓨터실이나 어떤 이제 동아리실처럼 이런 거를 만들어줘서 거기서 서로 뭐 농사의 경험도 공유를 하고 짧게 얘기하면 뭐 게임이나 이런 것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스포츠를 할 수 있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활동을 할 수 있는 집합 장소가 만들어진 거를 나오더라고요 그게. 근데 영주는 왜 아직도 그런 게 없을까? 정작 청년 농업인들 보고 내려와서 농사 지어라고 하면서 그럼 내려오면 그 사람들 모아서 뭔가 어울릴 수 있는 저희 같이 지금 4H라는 연합회라는 저희 청년 농업인들 단체가 있지만 이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아직 청년 농부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 친구들은 아직도 혼자서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지역에서 젊은 청년 농부들이 혹은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